오늘 5강 남은 거랑 11강 조금 봅시다. 이거 엑셀사이즈 9번 주제 먼저 보면은 변화랑 기술 발전을 적극적으로 수용한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AI 시대잖아. 그지? 근데 이제 내가 공부를 하든 일을 하든 뭐 다른 취미 생활을 하든 이제 AI가 빠르고 그다음에 다양하게 발달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것들을 수용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어떤 분야나 상황에서든 본인이 뒤처진다라는 경험을 하게 될 거야.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은 너네가 아직 경험을 하지 않을 것 같은데 너네가 대학생이 됐어. 수업을 막 2-3시간씩 하는데 이제 아무래도 전공이니까 좀 어려운 내용을 할 수도 있겠지? 근데 내가 내용을 다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AI에서 이제 사람의 말을 녹음해서 그거를 스크립트로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자.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그런 프로그램을 활용을 할 수 있으면은 내가 나중에 복습이나 시험 대비를 할 때 이제 그런 프로그램 덕분에 수업 시간에 무슨 얘기를 했지? 이거에 대해서 너무 오래 고민하지 않고 빠르고 효율적으로 자기가 할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전에 한 적 없는 방식이다라고 해서 이제 수용하지 않고 배척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변화나 기술 발전 같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다 보면은 그것으로부터 자신의 적합성을 유지할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게 이 지문이 말하는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 이때 적합성을 유지한다라는 말이 좀 어색하게 들릴 수가 있기는 하거든요. 이거를 좀 이해하기 쉽게 정리를 해보면은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적합성. 내가 이 분야에 적합한 사람이다 라는 걸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일단 주제 정리했으면 디테일 체크바로 넘어가 볼게요. 1번 보면은 브랜드 중에서 성장하고 발전하는 데 실패한 것들이 있다 라고 하면은 이들을 뭐라고 할 수 있냐? 적합성을 잃었다라고 말을 하겠대. 2번 문장에 어떤 사람을 생각을 해볼 건데 이 문장 잘 보세요. The person을 한 번, 2번, 3번 수식할 거거든. 그래서 이 문장이 하고 싶은 말은 어떤 사람에 관해서 생각을 해봐라. 거기에서 끝인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3번이나 수식을 하다 보니까 문장이 엄청 길어졌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첫 번째 수식은 너가 알고 있던 사람. 근데 두 번째 수식을 보니까 on the fast track 이런 표현은 좀 잘 알아놔야 되죠. 너가 있던 그 회사에서 빠르게 승진했던 사람이라고 해서 지금 첫 번째 수식이랑 두 번째 수식 같은 경우에는 동사를 과거 시제로 씁니다. 왜냐하면은 과거에 회사에 있었을 때 알고 승승작구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세 번째 수식을 보면은 현재 시제를 썼어. 세 번째 수식의 동사는 현재 시제를 2번 씁니다. 왜냐하면은 either A or B가 들어가서 이제 두 가지 중 하나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거거든. 첫 번째는 노론 걸 더 이상 회사랑 함께 하지 못하는, 혹은 나타나는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hit a plateau, 정체기를 가진다라고, 자신의 커리어에서. 그래서 어쨌든 현재에는 과거보다 좀 상태가 좋지 않은
그런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라고 했을 때 3번 문장의 assuming이 접속사거든요. 너가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이 야심 있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본인의 커리어에서 뭔가 내가 업그레이드 하겠다, 야망을 가지고 뭔가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more often not, 이거는 빈도부사, 대체로 그렇게 야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희생자가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어떤 모습을 가지는 희생자냐라고 했을 때 요 전치사 of 뒤에 써야 하는 동명사 목적어가 having failed가 들어갈 거거든요. 그러면은 왜 그냥 failing이 아니라 having failing을 써야 되냐라고 하면은 지금 보고 있는 이 문장의 동사 시제랑 비교해서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지금 야망 있는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 사람의 상태를 현재 시제로 말합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피해자라는 상태가 무엇으로부터 왔는가라고 하면은 과거의 모습으로부터 왔다라고 할 거거든. 그리고 그 과거의 모습을 of 뒤에 나와 있는 이 동명사 완료시로 표현을 했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투부정사랑 동명사가 완료시제로 표현을 했다라는 거는 그 같은 문장에 있는 동사보다 먼저 일어난 일을 말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 이렇게 설명하면 지금 내가 하는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거 이해됐어? 그러니까 to stay relevant, 1번 문장에서 얘기를 했듯이 본인이 속한 업계에서 적합성, 그러니까 적절한 사람이다라고 유지하는 데 실패를 했었던 거야. 또 무엇에도 실패했는지를 and를 사이에 두고 앞에 있는 to stay랑 동사 원형으로 연결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실패했다라는 거는 결국 수용하지 못했다라는 거거든. 무엇을? 발전이나 진보를. 본인이 속한 산업에서. 그래서 여기에서 보이는 중간에 to stay relevant 있죠? 이게 1번 문장에서 lose their relevance로 나와 있었단 말이야. 비슷한 얘기를 반복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패턴이 비슷하게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요런 거는 좀 서술형이나 활용하기 좋거든요. 표현이 반복되는 거 좀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이런 커리어 정체를 사례로 첫 번째로 들고 4번부터는 또 다른 사례를 들 겁니다. 이번에는 어떤 효과를 생각을 해볼 건데,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뒤에서 수식을 하고 있거든요. 개인 컴퓨터 기술이 가지는 거. 근데 뭘 가졌는지 헤드 뒤에 목적어가 없어.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되는 건데, 그러면 누구로부터 컴퓨터 기술을 가지게 될까? 뒤에서 on the first wave of executive leadership 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경영진들 중에서 뭐 삼성이다라고 하면은 1980년대, 90년대, 2000년대, 뭐 2020년대 그 회사의 주요 임원의 구성들이 다 다를 거잖아.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컴퓨터라고 하는 그 PC의 기술이 이맘때쯤 처음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볼게. 그러면은 이 당시에 있었던 임원진들은 그 컴퓨터라는 기술을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인 거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그거를 표현하는 방식이 on the first wave of executive leadership 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뒤에 있는 거랑 연결해서 다시 해석을 해보면은 컴퓨터라는 기술에 노출되어 있는 이 경영진들이 초기 단계에 이 기술이 얘네들이 접했던 그 초기 단계에 컴퓨터라는 기술이 가지고 있었던 영향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거야. 이거 4번 문장 뭘 말하는지 알겠어? 뭐 말하는지 이해되겠어? 일단 넘어가 볼게. 5번 문장 보면은 사람들이기는 한데 4번 문장에서 말한 임원진들입니다. 두 부류로 나눌 거야.
기술을 받아들였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integrate 목적어 into 목적어를 흡수하다 이렇게 해석을 할 거란 말이지. 그래서 그 PC 기술을 그들의 업무 스타일에 흡수를 할 거야. 그 다음에 엑셀 탁월해질 거다 라고 해가지고 맨 뒤에 동사원형 엑셀을 쓴 이유는 앞에 있는 were able to 부정사 요거랑 앞뒤에서 동사원형으로 연결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기술을 흡수해서 본인의 역량을 발달시켰다라고 하는 거. 6번 문장 보면은 이번에는 여러 번 저항했던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저항한다라는 게 이꼴 거부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컴퓨터 기술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발견을 한 거지. 당연히 부정적인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few opportunities 기회를 거의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할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떤 기회인지를 뒤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 그들의 경력을 더 나아지게 할 기회를 거의 가지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 해서 and 뒤에 많은 경우에 얘네들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두 번째 동사로 말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many cases 뒤에 오는 거는 첫 번째 동사 found랑 연결하는 과거 시제 were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문장의 동사를 잘 보는데 were, let go 수동태 동사거든요. 왜냐하면 옆에도 써뒀지만 let go가 목적어를 해고하다, 목적어를 버리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목적어 없이 문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let go를 수동태로 표현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나아질 기회를 얻지 못해서 해고되었다라고 하는 건데 어떤 방법으로 해고가 되었냐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나라는 사람을 자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런 임원진들한테 조기 은퇴를 권유한다라는 거지. 그거를 뒤에서 through early retirement로 표현을 했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은 무엇에 대해서 은퇴를 빠르게 했을까? failure, 실패인데 뭘 실패했는지를 뒤에서 또 써줍니다. 아까 1, 3번 문장에 있었던 내용을 여기 한 번 더 표현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적합성을 유지한다라는 게 이꼴 그들이 가지고 있던 기술을 업데이트, 새롭게 한다라는 건데 이제 이렇게 하는 데의 실패를 함으로써 빠르게 은퇴하게 되었다라고 연결을 해주는 거지. 그래서 1, 3번에 나와 있었던 내용이 6번 문장에도 또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거는 서술형 대비해가지고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네, 얼른 갔다 오세요. 그 다음에 exercise 11번 보면은 요거는 어렵지 않은데 좀 복잡하게 표현을 한 것 같기는 하거든. 그러니까 양육이라는 게 결국 뭔가를 설명하는 게 이 지문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보통 우리가 아이를 양육한다 그러면은 이건 해도 돼, 이건 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한테 컨트롤 하려고 하거든. 근데 이 지문이 말하고 싶은 양육은 뭐냐면은 부모가 자기 감정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야. 그렇게 해서 내면을 성장하는 과정이 결국 양육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자기의 감정을 다스리고 내적으로 성장한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아기가 막 2~3살밖에 안 돼. 되게 어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은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실수를 하거나 아니면은 잘못된 행동을 한다라고 하는 게 이게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나쁜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몰라서 그런 걸 수도 있단 말이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엄마가 아기랑 마트를 갔는데 과자를 안 사줬어. 과자를 안 사줬다고
얘가 바닥에 들어 누워가지고 울고 떼쓰고 난리 난 거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얘가 반복되면은 의도를 가지고 행동할 수 있지만 처음 그렇게 행동을 했을 때는 너무 섭섭하고 화가 나는데 그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한 거거든? 근데 내가 그때 이 아이를 너무 컨트롤하고 화를 내기보다는 얘가 몰라서 그랬겠구나, 얘가 이런 표현 방식을 쓴 거구나 라고 이제 스스로를 차분하게 만드는 거를 자기 감정을 다스려서 내면은 성장한다 라는 말로 표현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그거를 말하는 지문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넘어가기 전에 자기 감정을 다스린다라는 게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화가 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이제 차분함을 유지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디테일 체크 넘어가서 바로 볼게요. 보면은 1번 문장에서 대부분의 부모들이 대절을 생각한다라고 합니다. 만약 우리 아이가 바르게 행동한다면 우리는 부모로서 침착함을 유지할 거래.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일반적이다라고 하는 거지. 왜냐하면 아이들을 통제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이번 문장에서 말하는 사실이 뭐냐면은 이거 대절 문장의 주어가 동명사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의 감정을 그리고 행동을 매니징, 관리하는 것이 is 뒤에 양육의 모습이다 라고 해서 이 양육의 모습이 어떤지를 오형식 구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피스풀, 평화로운 상태를 느끼게끔 해주는 것, 마인드 컨트롤을 통해서 스스로 평화로움을 만드는 것, 그게 양육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3번 문장으로 넘어가서 이걸 궁극적으로 정리해서 다시 말을 해보자면은 우리는 통제할 수 없어요. 우리의 아이를 혹은 장애물을. 근데 이 장애물이라는 게 뭔지를 뒤에서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결국에는 마주하게 될 장애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통제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나 뒤에서 우리가 스스로의 행동은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2번 문장에서 말했던 우리를 피스풀함을 느끼게끔 한다라는 거를 우리의 행동을 컨트롤함으로써 느끼게 하는 거기 때문에 비슷한 내용이 반복해서 들어가면서 이제 주제랑 가까운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빈칸으로 출제하기가 좋겠죠. 그러면은 우리의 행동을 컨트롤 한다라는 게 무슨 말인지를 4번 문장에서 이 빈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거든요. 4번이랑 5번이 not A but B를 씁니다. 4번에서 isn't about but 그 다음에 뒤에 about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양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아이들이 하는 게 아닌 거야. 그러니까 아이들이 컨트롤 당하고 아이들이 스스로를 조절하고 그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관한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주제를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how we respond가 말을 하는 거는 1번 문장에서 말했던 우리 스스로 평화로움을 느끼게끔 하는 거, 요거를 요렇게 표현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5번) 문장이 비슷하게 한 번 더 설명을 하는데 사실상 대부분
우리가 양육이라고 불리는 것, 전치사 of 뒤에 what을 사용한 이유가 we call parenting 이라는 문장이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해주면 돼. 우리가 양육이라고 부르는 것의 대부분. 근데 혹시 해서 말을 하자면 이렇게 most of 같은 경우에는 뒤에 있는 명사가 수일치 기준이죠. 근데 명사절은 무조건 단수 취급을 하기 때문에 보고 있는 문장의 동사가 isn't, doesn't 단수로 쓰였다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무조건 단수형 동사를 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은 어디에서 일어나지 않고 어디에서 일어날까라고 하는 거를 전치사랑 막 같이 붙여서 쓸 거거든. 부모랑 아이 사이에 일어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부모가 아이를 통제하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부모가 자기 내면을 컨트롤하면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뒤에서 take place가 생략돼가지고 어쨌든 부모의 마음속에서 일어난다 라고 하는 말도 2번이랑 4번 문장에 나왔던 이 내용을 다르게 표현해가지고 나타낸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6번 문장 넘어가서 계속 보면은 이거는 비유 표현으로 어떤 식으로 양육을 하고 마인드 컨트롤 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폭풍이 밀려올 때, 그러니까 아이가 장애물을 만나거나 어떤 문제를 일으킬 때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이때 부모의 반응은 둘 중 하나가 돼야 돼. 아이를 진정시키거나 혹은 그 스톰을 진정시키거나 혹은 트리걸, 촉발시키는데 풀 스케일 쓰나미라고 해서 그냥 단순한 폭풍이 쓰나미가 될 만큼 일을 키우고 화를 내고 통제를 하는 것. 그러니까 그러한 반응 둘 중 하나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좀 쉽게 정리를 해보면 어차피 주제기는 한데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문제를 키운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내 내면을 컨트롤 해가지고 차분하게 평화롭게 지나갈 수 있는 상황을 화를 내고 통제를 하는 그런 감정을 확 분출하게끔 하는 상황으로 만든다라는 거를 일을 키운다라는 말로 정리한다 생각을 해주면 돼.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부모의 내면을 관리해야 된다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7번) 문장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문장은 주어 동사를 찾아주는 게 너무 중요해. 이런 문장이 동사 자리를 어법 문제로 내기가 너무 좋거든요. 문장의 주어가 동명사니까 단수 취급을 해야지. 그래서 충분히 차분한 상태를 유지하는 거야. 뭘 할 만큼 차분해야 되나? 건설적으로 반응할 만큼. 무엇에 있어서 자녀가 보여주는 모든 그런 아이 같은 행동에 있어서. 그리고 이렇게 한다라는 게 어떤 모습인지를
뒤에서 한 번 더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그 행동 뒤에 격렬한 감정이라고 해가지고 and 뒤에서 연결을 하고 있는 내용은 앞에 있는 이 I 같은 행동 그리고 격렬한 감정 두 가지를 연결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I 같은 행동에 이런 격렬한 감정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지. 어쨌든 이러한 것들에 건설적으로 충분히 차분한 상태를 유지한다라고 하는 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I랑 같이 성장해야만 한다라는 걸 의미한대. grow라는 동사가 성장하다일 때 자동사라는 거는 알아놔야 돼요. 재배하다면 타동사인데 성장하다는 자동사거든. 팔 8번 문장 계속 보면은 만약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면 여러 번 근데 이게 언제인지를 뒤에서 관계 부사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버튼이 눌려질 때 뭘 하기 위해서? 반성하기 위해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은 반응이 아닌 반성하기 위해서 내 분노 버튼이 눌러지는 그런 수많은 때를 사용한다. 이 말 자체가 내 감정을 차분하게 캄다운 시키는 걸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 미안해. 요거 분노 버튼이 아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감정 버튼이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이가 문제를 일으키더라도 내가 차분해지는 그런 내면적인 수련을 계속 여러 번 해본다라고 하는 거지. 그거를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요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봅시다. 우리가 알아차릴 수가 있는데 이거 목적어를 알아차린대. 언제 우리가 평정심을 잃어버리는지 그리고 우리가 언제 steer 제기대명사 back on track 한 번에 정상 궤도에 올라오는 거. 그러니까 언제 내가 좀 마음이 차분해질 수가 있고 그리고 어떤 상태,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스스로를 차분한 상태로 다시 끌어올릴 수가 있는지. 그러니까 뭐 화가 났다가 어떻게 해야 내가 차분해지는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알아낸다라고 하는 거야. 여러 번 노력해봤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6, 7, 8번처럼 행동을 함으로써 어떻게 되어질 수가 있는가를 9번 문장이 정리를 해줍니다. 6, 7, 8번을 통해서 내면을 성장시킵니다. 근데 이거는 가장 힘든 작업이야. 그리고 어떤 작업인지를 뒤에서 설명을 하는데 이거를 아마 어법으로 굳이 다루지 않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뒤에서 수식하고 있는 게
there is 뒤에 주어가 없는 주격 관계대명사란 말이야. 근데 얘가 주격 관계대명사다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는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자주 나오는 구조도 아니니까 그냥 주격보 자리에 위치하는 주어가 생략이 됐다.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주격 관계대명사다 이렇게만 생각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러면 문제 안 낼 것 같으니까. 어쨌든 내면의 성장이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존재하는 일 중에 가장 힘든 일이야. 어른스러워지는 건 힘들어. 그러나 버티에서 이렇게 내면이 성장한다라고 하는 걸 뭐라고 할 수 있냐면은 너가 투부정사 할 수 있는 것, unable은 투부정사 목적격 보호를 가지죠. 이런 것도 계속 어법 문제에 나오니까 알아둬야 되고. 더 평화로운 부모가 되게끔 해준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은 여기에서 말하는 to become a more peaceful parent 라고 하는 표현이 아까 앞에서 반복해서 사용했던 표현을 또 반복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요렇게 또 가지고 왔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지. 어쨌든 양육이라는 거는 부모가 내면의 성장을 통해서 이제 자기의 마음을 평화롭게 하는 그런 과정이다라는 걸 말하는 지문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어렵진 않을 건데, 그죠? 길어서 그렇지 어려운 내용은 아닐 거야. 그 다음에 11강이 조금 까다로운데 봅시다. 얼른 갔다 오세요. 일단 보자. 주제를 보면은 문화마다 달력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설명을 해. 여기서 말하는 달력이라는 거는 우리나라는 지금 양력을 기준으로 날짜를 세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각자의 생일 전부 다 양력 기준으로 하잖아. 근데 문화마다 음력을 채택하는 곳도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속한 문화는 양력을 취급할 것인가? 음력을 취급할 것인가? 라는 거를 결정할 때 두 가지를 고려한다는 거야. 요걸 좀 잘 봐줘야 되는데 첫 번째로 고려하는 게 지리적 환경 및 생활 방식.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환경에서 보여지는 것들 있지. 그러니까 그게 첫 번째 기준이 되고 두 번째 기준은 정치 종교적 결정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문화에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렇게 우리 지문이 묘사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지리적 환경 및 생활 방식을 다시 말하면은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환경에서 관찰되어져서 보이는 게 우리는 양력이 맞겠다 라고 판단이 되더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정치나 종교적인 이념이 양력보다는 음력을 선호하더라 라고 하면은 양력보다는 음력을 결정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양력이냐 음력이냐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저렇게 크게 두 가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데 이제 둘 중에서 뭘 더 중요시하겠다. 이것보다는 두 가지를 고려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뭔가가 하나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거든? 자, 1번부터 바로 볼게요. 보면은 모든 인간 문화가 마크, 표시한다라고 합니다. passing of time이 말 그대로 양력 또는 음력으로
날짜를 표시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시간의 흐름을 무엇에 의해서 표시를 할 거냐면은 차이기는 한데 우리 주변에 있는 세상에서 관찰하는 그런 차이라고 합니다. 여기 observe 뒤에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거든. 그러면은 문화 주변, 즉 우리 세상에 우리가 관찰하는 것들이 어떻게 다르고 어떤 모습들이 시간의 흐름을 어떻게 표시하는가, 그거를 밑에 사례랑 방식을 쭉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줄 거거든요. 2번 문장 보면은 선택을 할 겁니다. 어떤 차이를 표시할 것인가. 이거 위치가 differences를 이렇게 수식을 해. 그래서 이 4개의 단어의 해석을 이 꼴 1번 문장에 나왔던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이 문장의 주어가 our choice, 단수이기 때문에 동사에 s 붙여가지고 depends가 동사로 온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순서대로 2가지에 의존을 할 거야. 양력과 음력 중에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는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2번째는 우리 삶에서 중요한 것. 밑에 있는 사례에서 어떤 요소가 관찰되는 것이며 어떤 요소가 중요한 건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이런 거는 마포거 스타일로 문제 내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일단 3번 문장 넘어가서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차이점을 표시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는 아까 반복하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거든. 1번에 나와 있는 차이점에 의해서 시간의 흐름을 표시한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차이를 표시할 건가 라든지 혹은 어떻게 차이를 표시할 건가 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똑같이 양력과 음력 중에서 뭘 표시할 건가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이렇게 짝대기 사이에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인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달력, 그리고 우리의 의식의 모습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ritual이라는 표현을 이 지문에서는 조금 다르게 이해를 해줘야 된단 말이야. 여기 밑에 내용 보면은 특정 시점을 반복적으로 기념을 한대.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가 공휴일이라고 지정이 되어 있는 몇 가지 날짜가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양력과 음력 중에 선택을 하고 그리고 그 날짜 안에서 며칠을 휴무로 할 것인가, 국가 공휴일로 지정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차이를 구분할 것인가 라는 걸 말할 건데 어쨌든 얘도 명사절을 주어로 하고 있기 때문에 동사를 단수 취급하겠죠. 그래서 어디에 의존을 하냐면은 연결성에 의존을 하겠다. 연결성. 근데 이 연결성이라는 게 무엇 간의 연결성이냐라고 하면은 아까 2번 문장에서 얘기했던 firstly랑 secondly 뒤에 나와 있는 그 2가지 사이의 연결성이라고 할 거거든. 그래서 앞뒤에 나와 있는 거를 those two things라는 말로 표현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요거는 make 뒤에 목적어가 없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죠. 사례를 봅시다. 4번 문장 보면은 근대 유럽의 농경사회. 그러니까 농사는 낮에 지어요, 밤에 지어요?
당연히 상식적으로 낮아지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밤에 있겠지. 밤에 관리가 필요한 것도 있겠지만 이제 대체적으로 우리가 보통 농사를 짓는다라고 하면은 이제 해가 떴을 때 농사를 짓기 때문에 이제 내가 농사를 짓는 지역이 계절이 어떤지, 왜냐면은 계절에 따라서 해가 떠 있는 시간이나 길이가 다르잖아.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내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농경사회는 일반적으로 양력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양력은 태양의 이동을 기준으로 시간의 흐름을 측정한 거고, 음력은 달의 이동을 기준으로 시간의 흐름을 측정한 거거든. 그래서 어쨌든 보면은 이 농경사회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를 콤마 사이에서 이렇게 수식할 거야. 완전한 문장으로. 보니까 높은 위도가 계절을 쉽게 관찰할 수 있게끔 한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살고 있는 동네가 기본적으로 고도가 높아서 다른 국가나 문화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높은 곳에서 위아래를 내려다 볼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이렇게 내려다 볼 수 있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해가 떠 있는 시간이나 길이도 물론 보기가 용이하지만 주변에 있는 환경들이 어떻게 계절 변화를 맞이하는가도 눈에 띄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내려다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계절을 쉽게 관찰할 수 있게 만드는 이 유럽의 농경사회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런 환경에서는 솔러 사이클, 양력으로 추적 관찰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라고 할 건데, 그럼 우리는 4번 문장에서 뭘 정리할 수가 있냐면은 2번 문장에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것, 농경사회. 농경사회라는 거를 눈으로 알 수가 있잖아. 그리고 이 농경사회라고 하는 게 높은 고도를 통해서 계절의 변화를 또 쉽게 볼 수 있는 거. 이것도 관찰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관찰하는 것을 통해서 양력이라는 거를 정하는데 5번 문장 보면은 반대로 대체적으로 노마딕 피플, 유목 민족이라고 할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콤마 사이에서 설명을 해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근데 이거 뒤에 완전한 문장으로 수식을 할 거기 때문에 for whom을 가지고 요렇게 수식을 할 겁니다. 그 유목민들 같은 경우에는 봐봐. 이동 생활을 하거든. 그러면은 혼자서 이동하는 게 아니라 같이 거주하는 무리들이랑 같이 이동을 하기 때문에 뭘 조심해야 되냐면 포식자나 위험을 조심해야 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보면은 보통 이제 전쟁 같은 거를 장기적으로 할 때도 이제 우리 군사가 이동을 하겠다, 지역을 옮기겠다라고 하면은 낮에 막 해가 쨍쨍할 때 옮기지 않고 밤이나 새벽에 눈에 잘 안 띌 때 이동을 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같은 맥락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이동하는 사람들은 눈에 띄지 않는 위험으로부터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 눈에 띄지 않는 밤에 이동하는 게 일반적이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이런 사람들한테는 seasonal changes, 계절의 변화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 왜냐하면은 계절의 변화를 상징하는 거는 봄이면 꽃이 핀다, 가을이면은 낙엽이 핀다, 겨울이면은 눈이 온다, 이런 건데 그런 것들은 낮에 볼 수 있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이제 밤에는 안 보여요. 밤에 보이는 건 뭐냐면 오늘은 보름달이 떴는지 어제는 초승달이 떴는지 이런 게 중요하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유목민족 사이에서는 태양 기준보다는 달을 기준으로 하는 음력 달력이 더 합리적인 선택이 된다라고 하는 거지. 근데 지금 보고 있는 이 5번 문장에서 유목민족 돌아다닌다라는 거 눈으로 볼 수 있거든?
이것도 firstly에 관찰할 수 있는 요소에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절의 변화가 별로 중요하지 않음이 관찰되는 것도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러면은 지금 보고 있는 4, 5번 문장은 우리는 두 가지 요소를 연결해서 최종으로 양력이냐 음력이냐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얘네는 관찰되는 것들을 기준으로 일단 정했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6번 문장에서 이 4번과 5번이라는 환경에 두 번째 요소를 추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양력인지 음력인지 판단한다라는 말이 플러스 시킬 거거든?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지금 내가 하는 말 이해돼? 민승아 졸지 마라 씨. 내가 지금 하는 말 이해돼? 갔다 오세요. 이 지문이 오늘 하는 거 중 제일 어려운데. 일단 봅시다. 주어 대시 가리키는 게 4, 5번 문장이야. 각각의 환경이 did not make 만들지 않았다라고 하거든. 필연적으로 무엇을 이슬람 지역은 음력을 사용하고 로마 지역의 기독교인들은 양력을 사용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4번과 5번이 한 가지 요소만 적용을 한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슬람 사람들을 이 사람들을 비슷한 집단으로 요 사람들을 비슷한 집단으로 묘사했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 그 다음에 로마는 유럽 지역이기 때문에 이 로마의 크리스찬들을 4번 지역과 유사한 집단의 사람으로 표현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 봐봐. 4번에 유럽에서 농경 사회를 운영하며 계절을 관찰할 수가 있어. 플러스 얘네들은 기독교라는 종교를 중요하게 여겨. 그래서 얘랑 얘가 결합이 되어가지고 양력을 선택을 한 거야. 5번에 유목 생활을 하는 아라비아 사람들은 계절의 변화를 중요하지 않아. 이런 모습이 관찰이 되는데 얘네들은 이슬람 종교를 중요하게 생각을 한대. 그래서 요거랑 요게 결합이 되어가지고 음력이라는 시간을 활용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보고 있는 6번 문장의 주어는 한 가지만 고려한 4, 5번 문장을 가리키기 때문에 이렇게 관찰되는 것만으로는 이 음력, 요 양력이 불가피하다라는 거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진짜 이해됐어? 그러나 정치 종교적인 결정들, 여기서 말하는 정치 종교적 결정들이 아까 앞에 있었던 그러니까 중요하게 여기는 두 번째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것들이 만들어진대. 선택권으로부터. 근데 어떤 것으로부터 오는 선택권인지를 한번 두 번 이렇게 나누어서 수식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한 번, 다음에 두 번. 그래서 첫 번째 선택권을 의미하는 내용은 지형, 그 다음에 생활 방식. 이거는 첫 번째 관찰되는 요소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제한을 시키고, 그 다음에 tradition, 전통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두 번째 요소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또 필터링을 거친 그런 선택권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어쨌든 요것을 기반한 결정은 이 종교만 가지고 양력, 음력을 결정한 게 아니라 관찰되는 것도 같이 적용한 결과이다 라고 하는 거를 마지막에 설명을 한 거야. 결국에 달력을 정할 때는 두 가지 요소가 반드시 커넥션이 되어야 된다라는 걸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 문제로 내보면 알겠지? 아, 이거 어렵거든? 좀 잘 정리해주세요. 이거 진짜 어려운 거. 이거 색깔로 표시한 것들이 같은 거 가리키는 건데 이런 거 서술형 내기 너무 좋단 말이야. 이거 잘 알아놔야 돼. 어쨌든 잘 정리해주고 좀 쉬다가 나머지 질문. 요거 존나 길겠네 저 진짜 거의 한 2시간까지 있을 요거 안 어려요. 금방 합니다. 얼른 하고 과제 할 시간 좀 줄 테니까 과제 좀 하고 합시다. 부장. 이 지문이 얘기하는 거는 장소 선호도 학습. 그러니까 이게 수단인 거야. 이 수단을 통해서 동물의 욕구를 파악하는 방법.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욕구라는 거는 얘가 이 경험을 좋아하는지, 이 경험을 했던 이 장소를 좋아하는지, 그러니까 그렇게 판단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지문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바로 볼게요. 장소 선호도 학습이라고 하는 게 요 보면은 앞에 스펠링 있죠? CPP. 요걸 가리킨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고 이게 어떤 방식이냐면은 동물들이 원하는 것을 알아차리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CPP 실험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2번 문장을 보면은 연구자들이 이 동물들을 훈련시킨대. 뭘 하려고 훈련시키냐면은 associate, 관련시키는 거야. 한 장소를. 이거 봐봐. associate 목적어 with be. 이 구조다, 그죠? 하나의 장소를 경험과 연관시키는 건데 그 경험에는 음식이 될 수도 있고 시끄러운 소리가 날 수도 있어. 그리고 나서 and 뒤에 또 다른 장소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것도 다시 A라고 생각하면 되죠. 이걸 뭐랑 관련시킬 거냐면은 완전히 다른 무언가랑 관련을 시킬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something이 뒤에 있는 completely different의 수식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리고 남아있는 문장을 보면은 지금 이제 문장 하나 끝난 거거든요. 근데 콤마 찍고 접속사가 없기 때문에 이어지는 where 이거 관계 부사가 말하는 거는 계속적 용법이니까 옆에도 나와있듯이 그리고 거기에서 nothing happens.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어지는 문장 계속 볼게. 두 가지 이 장소들은 만들어지는데 이게 어법으로 되게 좋거든요. 헷갈릴까봐 앞에 오형식 수동태라고 써뒀어. make라는 동사가 오형식에서 수동태가 되면서 이게 obviously는 그냥 뒤에 있는 형용사 different를 수식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 어쨌든 이 형용사 different가 목적격 보호였다가 수동태 뒤에 붙는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거든? 이렇게만 말해도 무슨 말인지 알겠어. 봐봐. 주어 없고 make two places obviously different. 원래 이 구조였다라는 거야. make가 오형식일 때 만들다라고 해석을 해도
목적격 보호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다 해서 주어 보내고 동사 수동태 하고 남아있는 이게 수동태 뒤로 이어졌다라고 하는 게 지금 설명하는 수동태 문장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왜냐하면은 obviously 뒤에 있는 단어를 부사로 되게 많이 오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동태 뒤에는 목적어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니까. 그래서 요거 좀 잘 봐주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두 개의 장소가 명확하게 다르다라는 거는 문맥상은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 이번 문장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특정 경험과 관련시킨다라고 했거든? 근데 one place랑 another place에 여기에서 표현을 하기도 했지만 장소에서의 경험을 완전하게 다르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야. 정말 구분이 될 만큼 다르게. 그 이유가 뭔지를 뒤에서 투부정사로 설명을 합니다. to make를 가목적어, 진목적어 구조로 만들었는데 만들긴 할 거거든? 근데 의미상 주어. 그 경험을 하는 동물이 to 부정사 연관시키는 거를 가능한 한 목적격 보호니까 또 형용사 오는 거지. 쉽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인간보다 지능이 낮으니까. 그러면은 뭘 관련시킬까? 보니까 각각의 장소를 여기서는 each place가 A가 되겠죠? 그리고 전치사 with 뒤에 what happened로 시작하는 명사절 이 두 가지를 관련시킨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그 동물이 그 장소에서 일어났던 일을 관련시키게끔 하는데 가능한 한 쉽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이런 문장은 오늘 리뷰 테스트에 나온 것처럼 써보라고 하기도 너무 좋아요. 어법이 까다롭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좀 연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술형 생각을 해가지고. 4번 문장 보면은 그래서 어쨌든 동물이 선호도를 가지는 거지. 무엇에 있어서 첫 번째 공간 혹은 또 다른 공간에 존재하는 것에 있어서의 선호도가 측정이 된다라고 합니다. 수동태가 왔기 때문에 얘는 끝난 문장이 맞아. 그리고 남은 남은 표현들이 전부 다 전치사 명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각 장소에서 있었던 경험 이전 그리고 이후에 각각의 장소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선호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측정해 보았다라고 하는 거지. 지금 2, 3, 4번으로 설명하는 이 실험 설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겠어? 장소 2개 주고 경험 완전 다르게 세팅하고 들어가기 전에 이 장소가 좋은지 경험하고 나서도 이 장소가 좋은지를 비교해가지고 측정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5번으로 넘어가서 만약에 변화가 있다면 근데 무엇에 있어서의 변화인지를 전치사 in 뒤의 명사절로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where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뒤에 있는 문장은 완전해야 될 건데 주어, 동사, choose가 투부정사 목적어를 가지기 때문에 choose 뒤에는 투부정사가 온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choose가 투부정사 목적어 가지는 거 은근히 잘 모르거든. 그래서 for the reward 보상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을 보내도록 선택을 하는 것에 있어서의 변화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장소를 들어가기 전에는 이 장소가 좋았는데 이 장소의 경험 이후에 이 장소가 싫어졌다든지 혹은 처음에는 들어가고 싶지 않았는데 여기에서 어떤 경험을 하고 나서 여기에 또 가고 싶어졌다든지 이렇게 어떤 변화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 변화가 뭘 제한하는지를 대절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동물이 좋아한다라는 거지. 거기에서의 경험을. 그리고 그 경험을 반복하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거. 6번 문장은 반대로 할 겁니다. 만약에 동물이 이제는 그 장소를 피하는 거야. 어떤 장소냐면은 자극이 나타났던 장소라고 해서 appear은 자동사기 때문에 완전한 문장인 겁니다. 그래서 장소를 피하면서 동시에 시작한다면 어떤 장소에 대한 선호
근데 그게 어떤 장소인지를 또 설명을 해주고 있어. 이번에는 동물이 경험을 하지 않은, 그러니까 본인이 싫어했던 그 자극을 경험하지 않았던 장소를 더 좋아하게 된다 라고 하면은 이어지는 문장에서 이 if절에 나와 있었던 이 상황이 제안하는 게 대절이라고 합니다. 오형식 문장인데 동물이 알게 됐다라는 거지 그 자극이 unpleasant, 불쾌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런 결과가 CPP를 통해서 만들어질 건데 사례를 7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쥐기는 한데 얘가 암에 걸린 거야. 그러면은 얘는 어떤 장소에 대한 선호를 보일 건데 이 장소가 어떤 곳인지를 수동태 문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쥐들이 모르핀을 받았다라고 할 거거든. 그래서 have been given을 쓸 거야. 여기에서는 give를 사형식 수동태로 썼다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모르핀을 받았던 장소에 대한 선호를 보여주는데 그럼 이 모르핀이라는 게 뭘까? 뒤에서 약인데 통증을 완화하는 데 사용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암에 걸린 쥐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런 약을 주는 장소를 더 좋아할 거란 말이지. 어디랑 비교를 했을 때? 뒤에 있는 장소랑 비교를 했을 때. 그래서 뒤에 있는 장소는 어떤 곳이냐면은 그냥 단순히 식염수를 받은 거야. 식염수는 그냥 물이죠, 물. 별 의미가 없지, 암 환자에게. 그래서 요거를 통해서 이제 이어지는 문장에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도 같이 보면은 건강한 쥐들은 두 가지 장소에 대해서 어떠한 선호도를 발달시키지 못했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암에 걸린 쥐는 모르핀을 준 장소와 식염수를 준 장소가 완전히 다른 경험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모르핀을 준 장소에 대한 선호도가 이전보다 올라가고 식염수를 준 장소에 대한 선호도가 이전보다 떨어질 거란 말이야. 차이가 있는데 건강한 쥐한테는 얘도 큰 의미가 없어. 이것들을 받기 전후에 대한 그 장소에 대한 선호도의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거지.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이 결과로부터 8번이 뭘 제안할 수 있을까? 보면은 암에 걸린 쥐들은 모르핀을 원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어쨌든 CPP를 통해서 동물들의 선호도를 알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지문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어렵진 않죠, 이거는. 일단 설명을 이렇게 하고